저기 이제 당대표 된 지 며칠 지났는데 컨벤션 효과가 싹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한계를 너무 빨리 노출시키고 있어서 재미없다. 대표적인 게 한기호 사무총장 임명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 제가 다른 방송에 다뤘기 때문에 그냥 말의 쓰레기 하치장 같은 사람이에요. 한기호는. 그 완전 극우인 사람을 사람이 없어서이든 아니면 자기 생각과 맞아서이든 그런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정당의 공식적인 법적 대표자인 게 그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준석의 한계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준석이 당대표 되자마자 이런 일이 바로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참 기쁘고요. 지금 너무 진퇴양난인 게 국힘의 기존 지지자들한테도 욕을 먹고 있고 신규 지지자층인 그 청년층에서도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한기호 임명한 거, 그다음에 그 황보승이 임명한 거 다 청년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임명한 것만 가지고도 지금 엄청난 욕을 먹고 있다. 예. 그리고 이준석이 다 못할 게 두 개 있다 그랬죠. 뭐 CCTV하고 부동산 문제는 어려울 거다 했는데 차별금지법에 공감한다고 했던 이준석이 3일 만에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계야 얘는. 내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 대표란 말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이준석이 얘는 준수가 한계야. 한계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정의당에 그 청년 정의당 해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이벤트 속으로 만들잖아요. 거기 당대표도 아까운 친구예요. 아니 사실 뭐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 89%가 찬성을 했던 건이에요. 그럼 사실 이준석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3일 만에 돌아선 이유는 이거는 사실 당내 인사들한테 밀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엄청나게 그러니까 잡혔겠죠. 지금은 개혁이다 뭐다 해서 그런 이미지로 우리 이런 대표 뽑아놨어 하지만 당 내에서도 같은 분위기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니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려고 잠깐 개혁 이미지를 뒤집어 쓴 거겠죠. 저는 뭐 도도 새누리당이 됐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1950년 이후로 항상 자유당이었어요. 그냥 이름만 계속 바뀌어왔고 자기네들의 간판만 조금씩 갈아왔을 뿐이지 단 한 발자국도 발전한 게 없어요. 계속 자유당이었고 앞으로도 자유당일 거예요. 그냥 있는 자들의 기득권 논리 그거 하나뿐이에요. 얘네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차별을 금지하는데 이 법을 왜 반대할까요? 차별을 금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용한테 차별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하면 이재용도 오케이 콜 이럴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법을 발의하는 건 반대하느냐? 간단해요. 갈등을 없애가지고 차별의 계급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장 관심받았던 게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정당했고 요거를 대구에서 외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컸어요. 박근혜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권 교체한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이준석을 상당히 밀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요것들이 이제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건데 진짜 며칠 걸리지 않는. 네, 그것도 이런 결국 느낌이고. 이제 또 자기가 이득이 된다 치면 또 박근혜가 민족의 태양이 될 거예요, 얘네들한테. 또 그리고 이준석이 수술실에 CCTV를 달면 우려 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다. 반대, 이것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말 자체가 다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수술실에 CCTV를 달면 의료 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다. 6월 14일 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는데 댓글 한번 보실래요? 한 번씩 읽어주세요. 수술실 CCTV는 절대적 찬성, 소극적 진료, 블랙박스 달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어디 있어요? 소극적으로 운전하겠지. 자, 그 다음에 아직 멀었다. 시대 변화 외치지만 속은 꼰대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데 무슨 청년. 말만 뻔지르르한 속늙은 꼰대다. 예. 나? 수술실 CCTV 설치 국민 87%가 찬성인데 뭔 개짖는 소리냐. 역시 국진당 대표다운 생각. 이게 정확히 아니에요. 국민의힘 머표죠, 머표. 역시 국진당 대표다운 생각. 의사 입장만 생각했지 국민 환자 생각을 해봤냐. 이게 이제 대학생들 모임인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에서 만든 웹자본인데 맞죠.
아니 CCTV를 달면 의뢰인이가 소극적이 될 거라니. 잠깐만요. 어떻게? 저기 CCTV 꺼주세요. 방송이 소극적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제 뉴스 중에 충격적인 뉴스 보셨을 거예요. 젊은 의사 인턴이 산부인과에서 그 마취에 들어있는 환자의 땡땡을 손으로 만져요. 그게 CCTV가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상습적인 거야, 이놈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의 CCTV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민의 무슨 뭐 페북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서민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민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행위를 하면 의사 면허 박탈하면 되지 왜 CCTV를 다냐는 거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명분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우선이지. 그리고 의사 같은 데서 그런 상황 벌어지면 면허 취소 쉽게 해줍니까? 다시 안 대부분 해주죠. 돌아오는데? 그 병원 자체도 사실 징계만 하고 의사면허 박탈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고 이 사건도 묻혀 있다가 같이 있던 여성 레지던트 의사가 그 상황을 증언해가지고 알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국 최근에는 의사면허를 뭐 취소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결국 또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정변님? 정 예. 이사님? 저는 이 사건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죠. 3년 지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3년 지나면. 그 희한한 게 얘네들은요. 이벤트성으로 36살의 영선을 당대표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그게 한계인 거지. 왜냐하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게 개혁이 아니라 그 개혁적인 당대표를 통해서 환골탈태, 완전히 다른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첫 시작점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뭐 이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김기현이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옛날에 황교안이랑 다를 게 없는 모습 그냥 보여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당대표를 뽑는 것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했어. 근데 뭐 CCTV 하나 전향적으로 국민의힘 내부하고 부딪힐 수 있겠지만 당대표가 영선이라 보니까 나 찬성 딱 하면 그중에 일부 반대하는 자기들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김기현 원내대표랑 부딪힐 거예요. 근데 이 이슈로 아젠다를 꾸준히 만들어내 가면서 지지고 볶지만 그래도 이준석이 당을 개혁하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줘야 그 끝발을 갖고 쭉 끌고 가거든요. 갑자기 푹 식어버린 거예요. 승민이 아저씨가 안 된다고 했나 네. 보죠. 아니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슉 빠져버리는 거예요. 몇 가지 시험에 딱 들게 하니까 이준석이는 그냥 뭔가 그들이 아바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냅둬도 아마 당내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쳐서 힘 빠지게 될 텐데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 이 CCTV도 그렇고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이 대부분이 약자를 위한 법에 있어서는 이준석이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은 약자였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할 거라고 자기가 보입니다. 모든 혜택을 받은 적이 없고 완전한 공정한 토대 위에서 자기가 이 자리에 올라갔다는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인데 약자에 대한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약자? 니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약자인 거야. 이거지. 사실 수술 CCTV만 하더라도 제가 한 1, 2년 전에 공개석상에서 저는 반대한 적이 있어요. 반대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그 초선 의원 중에 의사 출신 변호사 아니 국회의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제가 그때 당시 지적했던 거의 모든 문제점들 다 보강해 가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정입법을 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 솔직하게. 어저께 새날에 나오셨던 CCTV 전문가 짧게 인터뷰했잖아요. 그분이 어떤 거냐면 CCTV를 직접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저장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3자, 환자, 의사 뭐 중간에 끼어 있을 수 있는 이 3자가 같이 잠금 장치를 열어야만 그걸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왜 진짜 중요하냐면 내가 잠자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놓고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나를 본다는 건 정말 좀 다른 행위거든요. 그것도 시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거울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술방에서 내 몸이 갈라지고 잘라지는 모습을 본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내 몸을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이거를 그런 문제점마저 다 막은 거예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 환자 그리고 관련된 법조 기관들의 동의하에 엄격한 조건 하에서 엄격한 상황에서만 볼 수 있게끔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반대할 명분이 없어. 그리고 예.
동영상 찍는다고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뭐 운전면 이렇게 블랙박스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의사가 수술 소극적으로 하면 금갑다 하는데 운전사가 소극적으로 하면요 그 사람이 수술 받아야 돼요 정말로. 더 중요해요 그런 게.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반대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득권 중에 기득권 의사들이 로비하면 이거 쉽게 못합니다. 현실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서야 이준석을 뽑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이준석은 그 쓰임새가 이제 벌써 레임덕 들어간 상황. 그 저기 뭐야 장애인 차별 발언 조심해 주십시오. 동물 아니야 동물. 레임덕은요 덕이야. 오리잖아요. 좋은 차별 발언 차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일단 여기 이야기 여기까지.